고혈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몰라서 더 위험하다, 고혈압의 경고입니다. 자, 첫 번째, 오전 8시에서 6시에서 8시 아침 고혈압이 심하면 이것이 위험하다. 바로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무섭네요, 교수님. 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혈압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일중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때 제일 낮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오르고 나서 낮에 일과 중에 높은 레벨로 유지하다가 밤이 되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녁 이후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혈압을 아침에 쟀을 때 특히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녁보다. 이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네. 이분들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의 위험이 많게는 2배에서 6배까지 높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사망의 위험도 같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은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하고요. 되도록이면 아침 혈압하고 저녁 혈압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높으신 분, 특히 혈압이 130에 85 이상을 계속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 교수님, 저 질문 있어요. 모범생. 네. 이거 진짜 궁금한 거예요. 아니 혈압은요, 왜 꼭 저렇게 2개씩 붙어 다녀요? 부부도 아니고 단짝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숫자 작은 숫자.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동맥벽에 미치는 압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동맥벽이라고 하는 게 심장이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심장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심장이 수축할 때 동맥벽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확 높아지고 또 심장이 수축했다가 다음 수축할 거를 위해서 또 이완이 되거든요. 심장이 이완이 되면 저 VCR에 보시는 것처럼 대동맥 그 판막이 닫히게 되면서 이완기 혈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이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게 항상 짝으로 붙어 다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게 이제 저 혈압계 그림이 나오지만은 혈압이 재지는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상완에다가 네. 이 혈압계 커플을 감지 않습니까? 이거를 혈압계가 꽉 올라가죠. 그래서 피가 전혀 못 통할 정도로 압력을 많이 높여가지고 혈관을 꽉 눌러가지고 꽉 조여요. 네. 혈액이 전혀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압력을 낮추면은 이 동맥벽의 압력이 이 바깥에서 누르는 압력보다 더 높아질 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가 흐르기 시작할 텐데 혈액이 흐르기 시작할 때 심장이 박동석으로 계속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동맥벽을 갖다 이렇게 압력이 탁탁 치는 진동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진동을 청진기로 들을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이렇게 전자혈액계처럼 이렇게 진동을 디텍션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측정해서 수축기 혈압을 측정하고 또 이게 계속 이 압력이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그 진동이 점점 약해져서 혈관이 완전히 이완되면 이 완전히 그 진동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그때 딱 그 소리가 적어지는 시점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이렇게 혈압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측정한 혈압이 120에 80 미만이면은 이거를 이제 정상 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원리구나. 정말 수없이 병원 가서 혈압을 재도 이게 어떤 원리인지 우린 고민을 안 모르지. 해봤었는데 혈액이 혈관 벽을 치는 소리 때리는, 혹은 진동이라는 거 신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저희는 고혈압의 두 번째 경고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경고입니다. 바로 윗혈압, 아랫혈압 차이가 60이 이상이 나면 혈관 합병증 위험하다. 윗 숫자에서 아랫 숫자 뺀 거, 그거 이제 맥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많이 안 해요, 정답. 네. 메가. 맥압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통 저희가 혈압을 측정하면 아까 김현영님 질문하신 것처럼 부부처럼 붙어오죠, 숫자가. 네. 네. 또 저희가 부부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볼 때 각각 잘 살아야 되지만 둘 사이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면 수축혈압은 올라가지만 이완혈압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맥압이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보시는 것처럼 맥압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벌어지죠. 이게 부부 사이가 커지네. 나이가 드셔도 조금 부부 벌어지는 것 사이가 비슷한 것 어떻게 같습니다. 안 들어서 어떡해. 근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대략 네. 40에서 50 정도가 정상인데 만약 윗혈압과 아래혈압의 차이, 맥압이 한 60 이상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 혈관이 많이 딱딱해져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혈관병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혈압 두 자리 숫자 그리고 맥압을 같이 파악하시는 것이 내 혈관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신호등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희 아나운서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근데 나는 무슨 부부가 얘기인지 아닌데도 몰라서 부부가 어떡해요? 아닌데도 혈압이 2개가 나오대? 이상하네. 사실 그건 정상 맞죠? 부부가 아닌 사람도 혈압이 2개. 자, 혈압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 미묘한데 이쯤에서 응용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문제? 자, 승희의 혈압은 150에 100이고 다은이의 혈압은 100에 60이다. 150에 60. 150에. 두 사람 중 더 나쁜 혈압은 누구일까? 더 나쁜 혈압. 나쁜 혈압. 정답 그래요. 정답. 저거는 승희의 혈압이 나쁩니다. 예. 그냥 봐도 나빠요. 왜? 그냥 내가 싫은 거죠, 그냥. 아니 그냥 봐도 나빠요. 왜요? 정답. 수학은 잘 못하지만 높아서 나쁠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수학 신동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산수를 굉장히 잘하는데 일단 승희는 150에서 100을 빼니까 맥압이 50 아닙니까? 그렇죠. 다은이는 150에서 60을 빼니까 맥압이 90 아닙니까? 크죠, 맥압이 더 그렇죠. 크죠. 맥압이 클수록 안 좋다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답은 다은이가 나쁜 사람이다. 아, 나쁜 사람이라고요? 저 다은이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 좋은 네. 사람인데. 정답. 나쁜 사람은 나쁜 아니고요. 네. 혈압은 두 가지 숫자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0에 90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높으면 고혈압입니다. 그러면 승희는 150도 140보다 높고 네. 100도 90보다 높기 때문에 두 가지 고혈압이 다 있는 것이죠. 반면에 승희는. 다은이의 혈압은 위의 숫자만 높고 아래 숫자는 낮죠. 그래서 정답은 김현영님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승희의 혈압이 더 나쁩니다만은 역시 수학 신동답게 맥압 차이가 많이 나는 다은이 혈압은 그렇죠. 혈압이 아마 조금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혈관 상태가 좀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예. 좋지 않구나. 혈압은 조금 덜 나쁠 수 있긴 하지만 혈관은 더 나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한번 웃어도 돼요? 네. 어떻게 제가 이 신기하게 이런 걸 맞출까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너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요. 정답 맞히셨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숫자 2개만 볼 게 아니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뺀 거 그럼요. 맥압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고혈압의 경고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요. 양팔 혈압 차이가 20 이상이라면 말초혈관 질환이 위험하다. 아니 저는 한쪽 팔만 쟀는데 양팔 그럼 모두 다 재야 돼요? 네, 그럼요. 이게 방금 전에 맥압 못지않게 많이 질문 나오는 게 이 내용입니다. 왼쪽 오른쪽을 냈는데 혈압차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거 어떤 병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왼쪽 오른쪽에 한 15에서 20 이상 차이 나면은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특히 한쪽 팔에 이제 그 말초 혈관에 동맥경화가 좀 심하든지 아니면은 또 뭐 부정맥이 있다든지 또 심근비대증 같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심각하게 되면은 말초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뇌경색, 심근경색증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최근에 한 5만 3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분석해봤던 메타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양쪽 혈압 차이가 오른쪽 왼쪽 혈압 차이가 1mmHg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한 1% 정도 10년 동안 사망할 위험이 한 1% 정도 높아지고요. 또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일어난 사망률은 2%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양쪽 혈압이 한 15에서 20 이상 차이 나면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김혜영 씨가 방송 전에 혈압을 좀 네. 재보셨잖아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네. 재봤죠. 아 근데 약간 위험할 수는 있는데 최고 혈압이 97 나왔고요. 예. 최저 혈압이 75 나왔고 에? 맥박수가 60 나왔어요. 위험한가요? 97이 나왔다고? 오, 이게 좀 낮지 혈관은 않아요? 아주 깨끗한 거죠? 네, 정상이죠, 정상. 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이렇게 약간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젊지 않은데요? 아니, 젊죠. 저 정도면 젊은 거예요. 젊으시지? 네. 그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여 년 전보다 굉장히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유럽의 진단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미국이 조금 더 이렇게 엄격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과 유럽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정상 혈압이다 하면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둘 다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수축기 혈압 119, 이완기 혈압 79까지가 정상 혈압인 거죠.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20을 넘어가게 되면은
주의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이 되면은 이건 이제 고혈압 전 단계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경우는 그냥 높은 정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고혈압 전 단계로 바뀌었고요. 주의를 해야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를 진단하는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일 경우에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는이라고 제가 말씀을 강조드리는 것이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고혈압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40 넘어가면서 건강검진 할 때마다 각종 수치가 이제 경계를 살짝 맞아. 넘어가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혈압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걱정도 되고 궁금한데요. 우리 교수님께 직접 한번 제가 측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앞으로 제가 모시고 네, 한번 재볼게요. 야. 근데 지금 너무 떨리긴 해 사실은. 그래서 나쁘게 나올까 봐. 네, 교수님. 자, 일단 눈을 감으시고요. 평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의자 이렇게 네, 등도 좀 기대야 등받이를 되나 좀 봐요. 기대셔야 되고요. 예, 예. 팔은 좀 편하게 쭉 펴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김승희 아나운서 지금 말은 했지만 잴 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혈압 측정하실 때는 숫자를 보지 마시고 네.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 계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네, 손목, 재볼게요. 네, 자, 일단 손목보다가는 한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네. 손목보다가는 상완 혈압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양쪽 중에는 측정해 보셨을 때 높은 쪽을 측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네. 외투는 벗고 측정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아, 겉옷을 벗고. 네네. 그리고 팔꿈치에서 약 한 2cm 정도 위쪽에 그리고 너무 꽉 끄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만 하시고 네. 혈압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네. 숫자를 직접 보시면 네. 조금 긴장되시기 때문에 아. 가급적이면 딴 생각을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안 보일 수 있도록. 네,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네. 너무 사람도 많고 방송 어. 중계하니까 아마 혈압이 좀 높게 나오지 아, 않을까. 사실 이거보다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네. 재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네. 그래서 요즘은 네. 병원에 가시면 아무도 없는 컴컴한 방에서 혈압을 측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네, 집에서 혈압 측정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그럴 이렇게 수 높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왜요? 165에 100인데 지금 방송 중이라. 네, 네. 그리고 긴장- 중요한 것은 혈압뿐만 아니라 밑에 맥박을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김승희 아나운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소 맥박이 60회 내외이기 때문에 어. 맥박이 빠르단 말은 좀 긴장하고 힘든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셨기 때문에 아. 이 혈압이 아마도 네. 정확한 혈압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따 집에 가셔가지고 평안하게 다시 혈압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이렇게 따라 나와가지고 옆에서 약을 살살 올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아니, 이 따라 나오지 말라니까 따라 아니 그리고 나왔어. 의사 선생님 이렇게 있으면 올라가는 배의 고혈압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네. 저처럼 의료진 네. 앞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네. 높은데 집에서 측정하시면 혈압이 정상이다. 예. 그러면 백의 고혈압인 거죠. 배의 고혈압. 아마 백의 고혈압일 가능성이 좀 이게 있기 어디 때문에 건데 이렇게 높게 나와 이게 진짜 못 쓰겠네. 에이.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 긴장하지 말아야지. 네. 네. 아 정말. 저희는 이제 고혈압의 네 번째 경고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네.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혈압을 방치하면 이것 해질 수 있다. 심장이 빨리 늙고 늙고. 딱딱해질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교수님? 네, 보통 이제 혈압이 있으면 대부분 혈관병만 생각하시는데요. 온몸의 혈관으로 피를 뿜어주는 것이 바로 심장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두꺼워지거나 이렇게 늘어나서 커지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심부전이라고 그래서 걸을 때 또는 가만히 있을 때 몸이 붓거나 숨이 찰 수 있고요. 저런 병이 진행이 되다 보면 협심증, 심근경색, 또 요즘은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병의 저승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